자, 이어서 EBS 수능 특강 장문 파트의 6강 첫 번째 부분으로 갑니다. 디지털 발자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잠시 언급했었던 내용처럼 이렇게 장문 맥락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나름대로. 글을 쓸 때 이러한 것들을 좀 반영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일단 예상 독자에 대해서는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학교 학생들이죠. 네, 청소년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배경 지식이 일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다음 독자 분석인데 이 독자 분석 요것이 가장 주안점을 좀 둬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기기를 자주 사용하지만 자주 사용한대요. 특징이죠. 디지털 발자국의 의미에 대해 잘 알지 못함이라고 하는 거. 예상대로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여기에 대한 관련 개념들을 좀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관련 개념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된다. 자, 옆으로 보면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념을 쉽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염두에 두면 될 거고요. 자신과 타인의 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자, 요것도 있어요.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요거 문제점을 어떻게 돼요? 요거는 문제점을 제시해 줘야 되겠죠. 문제점 제시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요거 이제 문단에서 나타난 걸 보니까, 자, 요거는 개념을 쉽게 설명한 것은 1문단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보면, 그다음 문제점 제시는 2문단에서 제시하고 있죠. 자,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2문단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주제를 보면 디지털 발자국의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디지털 발자국의 문제점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2문단, 그 다음에 3문단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2, 3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보다 신중하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중하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다. 요거 4문단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글을 읽고 나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만약에 여기가 장문 맥락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어느 문단에서 이런 걸 좀 해줬는지 정리하면 글 보고 정리하는 능력과 스피드가 좀 많이 향상이 될 거예요.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문단 여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여쓰기 쑥 들어가니까 여기 두 번째 문단 이렇게 보이죠. 두 번째 문단 좀 잘려 있네요. 그래서 요쯤에다가 다시 또 체크 들어가죠. 1문단 체크 들어갈 준비 하겠습니다. 1문단은 저기서 얘기한 것처럼 디지털 발자국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죠. 디지털 발자국의 개념을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배경 지식이 부족한 읽는 이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글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들어갑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만든 인터넷상에 남긴 다양한 디지털 기록의 흔적을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여기가 개념과 의미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죠. 인터넷상에서 기록의 흔적을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뭘 검색한다든가 뭐를 글을 작성했다든가 하는 것이죠. 다음. 인터넷 사용자의 누리 소통망, SNS상의 대화, 주고받은 이메일, 누리집 방문 기록, 검색어 기록, 상품 구매 이력이나 결제 방법 등이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결제 방법 등 여기까지가 구체적인 디지털 발자국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디지털 발자국의 예시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거하고 있죠. 그런데 컴퓨터나 하는 부분으로 볼까요? 그런데
컴퓨터나 여기 이 부분이죠.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며 디지털 발자국을 많이 남기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는 그 의미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디지털 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살아갈 청소년층의 주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청소년층의 주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디지털 발자국의 개념과 플러스 뭐가 되고 있나요? 문제점이죠. 그래서 발자국의 예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네,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문제 상황 제시에서 여기에다 플러스 들어가죠. 예, 개념과 문제 상황이라고 추가만 해주면 돼요. 읽다가 예, 어느 정도 감 잡고 들어가는데 좀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단어로 예, 정리해주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문단 들어가자. 자, 두 번째 문단은 저기서 본 것처럼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네, 디지털 네, 발자국이 중심 화제니까 이건 계속 들어갈까요? 디지털 발자국의 그 문제점인가요? 네. 그래서 문제점인데 청소년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겠죠. 네, 발자국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구체적인 거 좀 이따가 지적해도 돼요. 읽어가면서 할 때 우선 청소년 개인이 남긴 디지털 기록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 타인과의 관계를 네, 해칠 우려가 있다. 네, 세모 1번 들어가야 되겠죠. 디지털 발자국에 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죠. 네,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시 한번 이렇게 타인과 누리 소통망을 사용하여 교류한 내용이 후에 재해석되면서 상대방의 인사의 태도 등을 평가,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자, 타인에게 상처인가요? 네, 타인에게 상처, 재해석이 된대요. 여기에 재해석이 되면서 타인에게 상처가 되거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문제거리를 제공하는 단서, 증거, 근거 기능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세모 2번은 아니죠.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네, 타인에게 상처는 여기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요거는 네, 동그라미 2번에서 여기에다가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를 주거나 문제거리를 제공하는 단서가 된다라고 해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됐나요? 조금 더 볼까? 다음으로 해서 여기 문제점인데 이 문제점 만약에 필요하다면 더 쓰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네, 저기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모 1번이 타인과의 관계를 해친다. 이렇게 간단하게 예, 좀 써놓으면 다시 볼 때 좀 편하기는 할 것 같죠?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시죠. 다음으로 하는 부분인데 기왕 한 것 좀 팍 올려서 다음으로 청소년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인가요? 이걸 좀 체크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서 네, 세모치고 2번 들어가야 되겠죠? 세모치고 2번. 무심코 올린 댓글이나 사진 등에 의해 의도치 않게 자신이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고 사생활이 침해 1번 해서 여기 발생하는 부분에다 연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 심지어 자신이나 타인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범죄의 대상 이 정도 해서 또한 기업이나 언론사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분석해서 다시 그 사용자에게 필요하다고 예측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과도하게 이용, 우리 스팸 문자 같은 거, 스팸 전화 같은 거 오는 거 있죠? 요게 2번으로 들어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범죄 대상 요것도 세모 2번으로 해야 되겠군요. 요걸 세모 3번으로 하고요.
그래서 세모 3번이 아니라 동그라미 2번. 예, 기호가 좀 헷갈렸네요. 그 다음 요것이 동그라미 3번.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과도하게 이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기도 한다 해서 요것도 피해가 발생, 요 피해 발생 부분이죠. 피해 발생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인 관계를 해친다. 세모 2번은 내 피해가 발생이 된다. 근데 피해가 발생이 된 것이 밑줄이 쳐져서 문제에서 물어봐지지 않는다면 굳이 저기까지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밑줄만 잘 쳐놔도 된다라는 내용이죠.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문단도 보이기 시작하네요. 여기가 네 번째 문단. 자, 세 번째 문단 분석하러 갑니다. 디지털 발자국은 하는 부분인데 개인이 삭제하더라도 타인의 누리소통망상에 또는 정보 공개를 승인한 웹사이트 등의 기록으로 남게 된다 해서 그 문제점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디지털 발자국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발자국의 문제점과 또 이어지는 내용이 좀 있죠. 관련 규제 사항을 얘기하고 있죠. 관련 규제 상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이제 좀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삭제하더라도 기록으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문제점이 지속되는 경우에요. 그럼에도 개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정부에서는 정보를 인식하지 못해서 정보 유출, 해킹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그죠?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과정이죠.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과정에 있어서는 어디까지 정보 유출 규정할지 범위가 모호해서 체계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의 요게 핵심이죠. 즉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규제가 돼요. 유출이나 해킹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수집과 이용이 문제죠. 그래서 수집과 이용 과정에서 무조건 동의를 눌러야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예 범위가 모호해요. 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예요. 요거죠. 그래서 지금 규제 상황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는 뭡니까? 기록이 남게 되는 거죠. 기록 남음으로 간단하게 쓰면 돼요. 문제점. 그런데 기록이 남게 되는데 두 번째 규제 상황이죠. 유출이라든가 해킹은 규제가 되고 있어요. 규제 규제가 있지만 세 번째 수집과 이용에 관련되는 거죠. 수집과 이용에 관련돼서는 이게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어요. 규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게 문제점이 되겠지? 세 번째 문단 마무리했고요.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단. 디지털 발자국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서 네 번째 문단은 디지털 발자국 문제점의 해결 방안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발자국 문제점의 문제점의 해결 방안이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나름대로 이제 글 쓰니까 생각하는 방안들을 제시할 거예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입니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 형식이죠. 그래서 여기에 질문 형식이에요. 그럼 그 대답이 질문 형식이면 대답이 핵심이 된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겠죠. 청소년 개인은 누리소통망 이용 시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해서 사전 점검이 필요 1번. 누리소통망상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또한 사진 한 장을 올릴 때도 자신의 타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한다. 그리고 물품을 구입하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할 때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떤 정보가 공개되는지 확인해야 된다. 요게 두 번째겠죠. 사전 점검, 판단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이죠. 요거 점검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걸로 봐야 돼요. 요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때는 보다 꼼꼼하게 약관을 읽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약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넘어가기 전에 해결 방안 좀 써놓을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전 점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활용과 어느 정도 제공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음 밑으로 가서 빅데이터 전문가 페이지가 좀 바뀌었어요. 전문가는 정부에서는 디지털 기록을 통해 개인 정보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된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점검 관리해야 하고,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고객 정보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이용 사항을 공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도록 해야 한다고 권장한다. 그래서 첫 번째 정부입니다. 첫 번째 정부에서는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업들은 자체적이네요. 점검한 이용 상황을 공개하여 자체적으로 이용 상황도 공개해서 알도록 해야 한다라고 권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 나눠서 방안을 제시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첫 번째는 또 정부 울라불라 얘기하고 있었죠. 두 번째 기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울라불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글쓴이가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다섯 번째 문단은 마무리되는 내용이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때 디지털 기기 이용 시 신중함이 필요하다. 신중하게라고 좀 마무리할게요.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는 일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디지털 발자국으로 인한 문제점을 더욱 잘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디지털 발자국과 관련된 피해를 입장해서는 정부의 규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보가 디지털 사계에 흔적을 남기겠다는 것과 때로는 그러한 정보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이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죠. 신중하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에 밑줄 친 건데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용 시 신중하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플러스 인식도 해야 되고 등등 이런 거죠. 마무리할게요.